안녕하십니까. 2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요번 시험도 뭐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1차 과목과 2차 과목 나눴을 때, 뭐 1차 과목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학계론이 좀 어렵고, 2차 과목은 항상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5, 6, 7 작전이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이 쉬워갖고, 자, 공인중개사법이 만약에 75점 이상만 맞으셨으면 이 공법이 50점이고 이 공시제법이 55점이나 60점 정도 맞으셔야 되는데, 특히 올해 시험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자, 이 공시법 중에서 등기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뭐 후배 강사들 중에 그 답을 찾는데, 책을 뭐 한 5문제를 책을 보고 찾았다느니, 그다음에 무슨 고시 수준이니,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시험의 전략을 짜지 않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전략을 짜지 않고, 그냥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온 거 갖고 내가 꼭 60점 맞겠다. 그런 전략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이제 공법 같은 것은 뭐 11문제 정도가 그 교과서에서 벗어난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자, 올해 운이 없으셔갖고 떨어지신 분이 만약에 다시 공부할 때는 그런 전략을 꼭 짜셔갖고, 하여튼 공인중개사법이 75점 이상을 맞으셔야지만이 국가 정책상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왜냐면 공법을 이렇게 어렵게 내면 어쩔 수 없는 거. 1년 공부해봤자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공시법 오늘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대부분 뭐예요. 이론 문제가 나올 것이고, 이론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찍어라고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딱 보셔갖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제가 이제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이제 점수가 나오실 텐데, 그게 이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문제 딱 보게 되면 갑자기 뭐예요. 지문이 만약에 어렵거나, 아니 뭐예요. 좀 지문이 길거나 하게 되면 아무 생각 안 내시는데, 일단 또 끝나고 나서 2번 보고 3번 보면 아, 이거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는데, 좀 그렇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 이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뭐예요. 하여튼 영광을 만약에 그 합격에 축하를 말씀드리고, 하여튼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심심해, 자, 유감의 말씀드립니다. 일단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는 이제 지역법도 나오는데, 자,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역법은 상당히 뭐 이렇게 쉬웠습니다. 시험, 한 문제 정도 빼놓고는 쉬웠는데, 일단 41번은 이 토지등의 신청 종목이 아닌 거에서 제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합니다. 신등분 합치, 신규등록, 등록 전환 뭐예요?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자, 바다르된 토지의 등록말소. 아닌 거 그랬으니까 이제 5번 당이 소유자 변경은 당연히 뭐예요? 토지이동, 자, 신청 종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도 마찬가지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자,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자, 자료가 아닌 거 이렇게 얘기했죠. 일단 우리가 이제 자, 일단 소등심의 지장 제거라고.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죠. 등기부에 관련된 등기필증이라든가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전산 자료, 이게 등기 신청 접수증은 아무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일단 답입니다. 근데 43번에 작년에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가, 자, 올해 이제 뭐예요? 올해 법에 새로 이제 들어와서 2014년이 들어와서 올해 처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이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새로 들어온 거니까 한 2년 정도는 이제 문제 나올 거 맞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올해 자, 이 간평 문제 시험에 시험 문제 답이 이렇게,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자, 소관청이 뭐예요?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소유자 신청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는데, 자, 그런 이제 문제를 가리키면서 혹시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뭐예요? 자, 만약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공부의 등록사항과 마찬가지로 소관청이 뭐 할 수도 있고, 직권할 수 있다. 이런 게 답으로 나왔으니까 그걸 유념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록사항에 이제, 물론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제 물론 43번에 이제 그런 유형이 있고,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건 아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그 3번이 이제 그러면서 이게 답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토지 이용인데 이동이라고 해서 틀린 답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 4번에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나오죠? 이 보상에 관한 것은 뭐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시등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얘기는 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에 측량 수로조사 및 제휴에 관한 법률 지적정리 통지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4년 동안 문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등록하면 녹이니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등록하게 되면 녹이니까 이 녹이게 며칠이라고, 이거 7이라고. 이거 꼭 외우라 그랬어요. 접수받은 뭐예요? 접수 며칠이라고, 이거 접수 15일. 이거 외우라 했어요. 이게 시험 문제 계속 지금 뭐예요? 4년 동안 답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올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답이라고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외우신 분은, 자, 이것만 외우시면 답으로 충분히 찍습니다. 물론 이 취지는 뭐예요?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뭐예요? 토지이동 사유가 생겨서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자, 누구한테? 소유권자한테 네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보통 보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지금, 자, 전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뭐예요? 집을 만약에 줬으면, 지금 대장상 뭐예요? 자, 대장상 이 전을 소유권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해서 뭐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대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관청이 뭐 했다? 직권을 하게 됐다. 직권을 하게 됐으면, 자, 이 소유권자가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모르니까 얘한테 뭐 해주라는 게 이거. 통지를 해주는데, 통지해주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등기부가 없이 지적 공부만 있을 때는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이고, 7일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표제부를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해서, 자, 촉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등기관이 뭐예요? 자, 이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완료 통지서 보내죠? 보내서 그 접수한 날부터 며칠이라 15일이라. 그런 취지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에 이제 뭐예요? 자, 자, 지번을 바뀌었으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해당 소유자한테 뭐 한다, 이게 통지하는데. 그 다음에 그 2번이 왜 답이냐면,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 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자,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죠? 자, 소관청이 공부에 뭐 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며칠이라고 이거 7일 이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지문이 길어서 그렇지 수업 시간에 제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그것만 외우라 그러면 뭐예요? 딱 그 외운 거 등록농독 7일 이것만 외우시면 답이 충분히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2번이 답이고 나머지 이제 거기는 뭐예요? 다 같은 개념이고 4번은 당연히 접수 15일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45번은 뭐예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작년에 이제 요번 시험에는 자, 2장 등록사항에서 지번하고 지목하고 뭐예요? 경계하고 면적.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을 했습니다. 자, 지번과 지목은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는데 올해 좀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목은 매년 나온다. 근데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13회 때부터 13회 출발해서 13회 때 나오고 14회 때 안 나오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자, 이 번갈아 가면서 안 나오다가 요 최근 애들은 많이 잘 나왔는데 하여튼 지목은 매년 나온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확실히 지목은 매년 나옵니다. 근데 지번은 올해 빠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47번 문제도 나오겠지만 경계에서는 작년에 어려운 문제가 이제 토지 분할 나왔으니까 자, 항상 뭐 지상 경계가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적중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도 우리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그 단수 처리가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단수 중에서 쉬운 게 나왔습니다. 땅값이 비싼 500과 600분은 뭐예요? 어디까지? 0.1 제곱미터까지 만약에 등록하는데 0.1이 안 되면 무조건 얼마로 해야 돼요? 0.1로 합니다. 근데 축척이 이제 싼 얼마부터? 1000분의 1부터 축척이 1000분의 1부터 어디까지는 자 6000분의 1까지는 땅값이 뭐하니까 싸니까 당연히 뭐예요? 1제곱미터까지만 공부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1제곱미터간 공부에 등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의 유형을 이제 그런 식의 유형이기 때문에 1번은 면적은 뭐예요? 자, 면장이니까 면장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개념이 2, 3, 4번도 나왔지만 여기는 뭐예요? 공부의 등록사항 중에서 우리가 자, 꼭 암기하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꼭 뭐예요? 소지공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자, 뭘 갖고 있고 목도장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경도에 사는 자격면장은 뭐예요? 축도장 갖고 있고 그 면장 그랬을 때 면적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대장에만 있는 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절대 뭐가 없어요. 이 면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이고 자, 2, 3, 4, 5번은 마찬가지 600분의 1은 뭐예요? 자, 뭐니까 땅값 비싸죠? 자, 제곱미터 한 자리까지 하고 1200분의 1은 당연히 뭐예요? 자, 1제곱미터까지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마찬가지죠, 4번도. 그 다음에 5번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예요? 축척이 얼마니까? 500분의 1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0.1까지만 공부에 등록합니다. 자,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6번에 지방지적위원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랬어요. 자, 뭐예요? 올해는 축적 변경보다는 적부심사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적부심사 중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 딱 하나 할 일이 있어요. 자, 뭘 받아서 자, 이 지적식량 적부심사에 대한 사항만 이제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 1번이 일단 답인데 원래 조금 어렵게 나면 다음 중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결 사항이 아닌 것 하게 되면 그게 이제 1번이 답입니다. 왜 이건 지방지정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딱 순간적으로 뭐예요? 이게 뭘까라고 이제 고민하신 분은 이제 실수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실수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47번 문제 경계에 대한 얘기죠?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지상경계에 대한 얘기 제가 이제 시험 문제 놨는데 자, 이게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사항이고 자, 작년에 시험 문제 이제 안 나와서 올해는 꼭 뭐예요? 경계 문제 중에서는 이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고조가 없다면 중앙으로, 높낮이가 있다면 뭐예요? 하단부고, 그 다음에 도로와 국어를 만들 때, 자, 이렇게 경사지면 있어요? 경사면의 상단부고, 그죠? 그 다음에, 자, 물과 만났을 때 뭐예요? 자,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 편입돼서 제방했을 때 바깥쪽 뭐예요? 어깨 부분이기죠? 이 바깥쪽 어깨 부분, 여기죠? 여기 어깨 부분이니까. 자, 여기까지, 요게 이제 매립을 했을 때, 요게 A라고 하는 땅, 이게 제방이라면, 자, 이걸 지상 경계를 하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물론 이제 구조물의 뭐예요? 자, 구조물의 소유권이 다르면 그 소유권에 따른다. 이것을 뭐예요? 제외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자, 기억은 당연히 뭐예요? 기억은, 자, 높낮이 차이가 없죠? 중앙이죠? 그래서 일단, 자, 옳은 건 못 오고 그랬으니까 기억은 다 빼집니다. 기억 다 빼죠?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 니은은 당연히 뭐예요? 자, 염조된 토지 간에 높낮이가 있죠? 일단은 뭐예요? 높낮이가 있으면 하단부죠? 니은도 빼야 되고, 니은도 빼죠? 그 3번과 3번도 빼고, 4번 아니면 5번이 답인데, 자, 니은은 두 개 있으니까, 디귿 아니면 밑디귿, 도로고고 등의 경사면의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니까 답은 당연히 5번입니다. 니을하고 미음. 자, 니을은 뭐예요? 최대 만조의 만수이고, 자, 미음은 바깥쪽 어깨 부분 얘기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년 지금 25년 동안 시험 문제를 하면서 매년 나오는 문제가 48번 지목입니다. 그래서 지목은 이건 항상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그 중요한 건 항상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익혀두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간평 문제도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자, 물을 상수로 이용하지 않고, 특징이죠, 그게. 당나무, 묘목, 관상수, 이게만 전입니다. 근데 이제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일단 답은 1번이고, 2번은 당연히 뭐예요? 송유관하고 송수관의 저장시설 부지는 이건 뭐예요? 잡종지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안에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통로는 뭐예요? 대입니다. 공장용지 안에 있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자, 공장용지지 도로가 아니라는 게. 그 다음에, 자, 이 묘지공원 있죠? 묘지공원은 일단 뭐예요? 공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뭐예요? 묘지니까, 묘지니까. 자, 묘지공원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 이 지목을 이제 외울 때, 지목을 외울 때, 자, 그랬어요. 우리 이제 작년에는 이제 뭐예요? 자, 작년 문제 중에는, 자, 이 다음 지목의 종류가 아닌 거 얘기해 놨을 때, 우리가 이제 전답 과목인, 자, 전답 과목인 공부 잘하는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를 뭐예요? 공채하니, 원정교는 뭐예요?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잡혀서 이렇게 묘하게 잡혀서 할 때 묘지 나오죠? 그게 지목이 묘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게 국어입니다. 이렇게 외워야 했어요, 수업 시간. 소규모, 인공공공 국어, 인공기억 국어, 소구. 이게 하천이 아니라 국어입니다.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자, 49번에 뭐예요? 측량 의뢰에 대한 틀린 거랬습니다. 일단 그래서 1번은 뭐예요? 분할하고자 하는 측량 의뢰하죠? 그래서 이제, 자, 이 의뢰서를 수행계획서, 측량 수행자한테 그 의뢰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수행계획서는 당연히 뭐예요? 자, 작년 시험 문제는, 자, 그 다음날까지 이제 시도지사한테 나면 틀리고, 이제 지다음날까지. 이 길도 아니고,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죠? 자, 그런데 뭐 4번은 당연히 뭐예요? 5일과 4일인데. 그 5번이 틀렸죠? 왜 5번이 틀렸냐면, 만약 이렇게 4번처럼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누구하고, 측량 의뢰하는 사람하고, 누구하고, 이 수행자하고 뭐예요? 자, 합의를 한다 하게 되면, 자, 측량 기간은 4분의 3이고, 검사 기간은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3, 4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가 이게 뭐예요? 거의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우리 범위에 잘 들어가지 않는 건데, 자, 들어가지 않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국어 실력만 조금 있었으면 그렇게 틀리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해당하지 않는 거, 당연히 친족이면 뭐예요? 자, 이 중앙지적위원회 그 심의결 이게 나오는데, 만약에 적부재심사하는데 측량이 잘못됐다, 자,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결 맞춰서 잘 됐다 억울해서 하는데, 만약에 측량이 민감하잖아요, 지금. 응? 왜? 그 토지 소유자의 그 재산권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뭐예요? 중앙지적 심의결 하는데, 측량이 잘못됐다, 잘됐다 측량하는데 친족이거나, 그 다음에 해당 안건에서 증언 감정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이제 저기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기 3번 보시면 밑에,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 해당 안건에 대해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거, 보고받거나 의견을 들은 것은 뭐예요? 큰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 25년 만에 처음 나온 것이고, 이건 앞으로 또 내년에 또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 이건 어쩌다가 이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이거 고민할 거 없이 그냥 한번 이런 게 답으로 나왔다라고 한번 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자, 물론 이제 4번에 거기 대리인이거나
그 위임 배우제했던 사람이 해당한 건이 이것도 당연히 제척상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3번이고 그 다음에 51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앞에 몇 번 문제지고 자 거기 43번에 뭐예요? 종합 공부에 등록상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두 개 나왔는데 올해 새로 신설돼서 그래요. 자 올해 새로 신설돼서 이제 이런 문제가 두 개 나왔는데 자 올해도 만약에 2015년 있죠? 내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이제 볼 때 이렇게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자 거기 자 51번 문제 부동산 정보 틀린 거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여기 지금 여러분 이거 2번 저 몇 번에 거기 3번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 등록상을 정정하고 써있죠? 아까 얘기했죠? 지금 아까 문제 풀 때. 자 간평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했죠? 직권으로만 정정이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은 뭐예요? 신청에 의한 정정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뭐예요? 어디에 그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자한테 통지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3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52번에 뭐예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연결이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일단 강조한 게 뭐냐면 뒤에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오면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기준점의 위치, 그 다음에 뭐예요? 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것은 뭐예요? 머릿속에 외우라 그랬어요. 어디에만? 경계에만 등록사항이지, 이 도면에만 등록사항이지, 절대 뭐예요? 도면이 아닌 곳에 없다, 이렇게. 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거니까 외우시라 그랬는데. 자, 오늘 요번에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대장에는 당연히 뭐예요? 대장에는 우리가 대장을 그려보면 이게, 자, 여기 고유번호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이동사유죠? 자, 소유자 표시. 자, 소유자가 뭐예요? 소자입니다. 도축, 장비, 그 다음에 맨 아래 개별 공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장에는 이렇게 소재 및 개별 공시지가고. 그 다음에 2번이 왜 틀렸냐면 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있죠? 위치. 자, 어디에 또 4번에 뭐예요? 기준점의 위치 나오면 이건 도면에 있는 거예요, 도면에. 그래서 이 2번이 뭐예요? 2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53번 이제 등기법인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1번에 거기 보면 등기인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 처리해서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보죠. 자, 다만 이제 물권 변동은 4번처럼 뭐예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받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많은 얘기입니다. 근데 자, 거기 자, 2번에 당연히 뭐예요?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의 1등기 기록을 세한다. 항상 강조했고. 근데 그 3번에 이 경정등기 있죠? 경정등기가 답으로 나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첫 번째가 자, 일단 직권경정등기는 이해관계 있을 때는 승낙서 받아야 된다. 두 번째가 경정등기 한 다음에 사후에 보고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이 등기 의무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전원한테 통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중 한 사람한테만 통지하면 되는 건데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4번의 그 소유권 등기 제가 항상 그랬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사항인데 거기 가만히 보면 이제 보존 등기 문제에 엉뚱한 답이 하나 끼어 들어갔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 갖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건국판 건물은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그 확인 판결 받으면 그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다른 1번은 뭐 충분하다 맞는 얘기고 2번은 뭐예요? 보존 등기는 원인 날짜가 없죠. 등기 원인과 날짜 없고. 그다음에 3번에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된 분할 금지 약정이란 말 있잖아요. 약속한 거죠. 약속으로 정한 거잖아요. 두 사람이 약속이 정한 거니까 이 변경 등기도 뭐예요? 두 사람이 뭐예요? 재계약해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이 아니라 공동입니다. 다음에 3번이 이제 다음에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자 4번은 작년에 시험 문제 답이었죠. 자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은 보존 등기 직접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법원에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 보존 등기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나머지 1번, 2번 뭐예요? 4번, 5번은 보존 등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개념이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55번은 그렇습니다. 등기인청에 관한 설명 틀린 거였는데 올해 시험 문제 중에 다 웃기는 게 뭐냐면 전부, 전원 뭐 이런 거 나오죠? 그것만 찍어도 거의 뭐예요? 시험 문제 자 거의 한 10문제 이상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전부, 전원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 답은 1번인데 왜 우리가 이제 가처분 얘기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그랬어요. 가처분 이후에 권리말소는 단독 신청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 1번에 뭐예요? 자, 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의 의무자로 해서 이전 등기 신청하는 가처분권자는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전부를 말소 단도한다는데 무슨 단어가 들어왔어요? 이거 전부란 말이 들어와서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
단독 신청 말소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전부가 아니라 만약에 뭐예요? 자, 만약에 이 그 가처분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뭐예요? 임차권 등기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자, 경매 등기가 돼 있는데 그 가처분 이전에 뭐예요? 뭐에 의해서 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의해서 한 저거는 당연히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란 단어 때문에 틀린 거니까. 하여튼 다른 건 이제 고사하고 하여튼 가처분 이후에 권리는 단독으로 말소하는데 무슨 단어 때문에 틀렸다고? 전부란 단어가 들어 틀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때 하여튼 딱 여러분이 근데 이걸만 그 생각 안 했으면 굉장히 문제를 딱 보고 찾기 힘들었을 텐데 그런 게 유의해 주시면 돼요. 무조건 뭐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가등기 이후에 중간 처분 등기는 전부 말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게 있잖아요, 이거. 그 가등기에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이러듯이 전부가 다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자, 물론 뭐예요? 물론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뭐예요? 수용을 할 때는 지역권 이외의 권리를 이외에는 대부분 뭐 상속 등기와 전부 이렇게 대부분 다 말소하지만 하여튼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뭐 한다는 게 틀린다는 생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56번 문제 보게 되면 자, 거기 틀린 거 그랬는데 법률의 다른 규정이었으면 뭐예요?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뭐 답으로 잘 나올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부동산 등록 외국인이죠? 부동산 등록번호는 뭐예요? 자, 체류지를 관리하는 출입국 관리소장 얘기고, 그 다음에 약정은 당연히 뭐예요? 부기 등기한다 그랬죠? 약정이라는 단어는. 근데 여기 4번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연고 보전한다 그랬는데, 이건 5년 보전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거 다 외우지 말고, 신청서 관련된 것은 몇 년이다? 5년이다. 물론 이제 넓은 의미의 등기부 있죠? 등기부라든가 폐쇄 등기부라든가 공동담보 목록이라든가 매매 목록이라든가 도면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연고 보전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5년 보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에 행정구역이 바뀌면 당연히 바뀐 걸 보겠다 해서 4번 답이고. 이게 요새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다가 답으로 이제 요 최근에 거의 한 15년 만에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그냥 신청 정보에 관련 사항은 몇 년 보관하는구나. 5년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신청석 있다. 부속 서류 뭐예요? 송부고 편철장 있죠? 그런 거 5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0번 문제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랬죠?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자세하게 나왔으면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더 문제가 저기 하는데 좀 애매모호해요. 하여튼 이 3번의 토지대장 정보는 첨부되는 거죠. 첨부되는 거지 신청서에 쓰는 게 아니에요. 신청 정보, 신청서 그 신청 정보에 써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나머지 지목이라든가 소재 지번이라든가 등기소 표시라든가 원인과 등기 목적은 당연히 뭐예요? 그 신청서에 써야 돼. 신청 정보에 써야 되죠. 근데 이제 그 토지대장 정보는 뭐 이건 첨부될 사항이니까 좀 문제를 좀 유치하긴 했습니다. 좀 자세히 낼 걸.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혹시라도 이게 뭐예요? 이 신청감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글쎄요, 이거 한번 이게 잘 받아줄까 이제 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의미는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58번 전세권 등기 얘기 나오는데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권 등기 할 때 올해 전세권의 일부전 등기 나오면 답이 전에는 못한다. 그 후에 해야 된다. 그거 항상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른 건 뭐예요? 다른 건 이제 이건 1번은 이제 공동 전세 목록에 관한 얘기고, 그래서 이게 저당권과 같이 저당권의 공동 담보 목록 이거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거기 당연히 뭐 2번에 공유자들이면 이제 의무자가 전원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답이 4번 이제 보면 자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뭐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4번이 답이다. 보시면 돼요. 자, 반환세권 일부양도할 때 채권에 대한 돈을 양도하는 거니까 양도액을 기록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하여튼 뭐예요? 원칙상 예외가 있지만 원칙상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 조문에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예외는 있어요. 근데 조문에 이제 이렇게 원칙 조문이 있으니까 자, 이게 4번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59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각 권리의 설정 등에 관한 필요적 객상에 옳은 거 필요적 쓸 내용만 옳은 거라고 이제 썼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무조건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건 무조건 임의적이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거기 니 1번에 뭐예요? 존속기간 나오죠? 이건 무조건 이건 임의적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니을 들어가면 답이 아닙니다. 3번하고 뭐예요? 4번하고 5번은 답에서 뺍니다. 무조건 무슨 단어가 났으니까 존속기간이니까. 그러면 1번이냐 2번 얘기인데 1번의 그 기억을 보면 지상권 하면 뭐예요? 목적범위죠? 지상권 하면 목적범위고 지역권 하면 뭐예요? 자, 유효지 뭐예요? 목적범위, 그죠? 유효지 표시하고 목적범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 하면 전세금과 뭐예요?
자, 대상상 목적인 범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머릿속에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자, 그 기억의 지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지료는 뭐예요? 임의적 상입니다. 지료. 자, 3년 전에도 뭐예요? 임의적 상으로 한번 답을 놨는데, 일단 뭐예요? 2번이 그래서 니은하고 뭐라고 티귿. 그죠? 그게 답입니다. 그건 이제 외우시라 그랬어요. 응?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는 이제 의무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당사자 뭐라고? 당사자 신청주의가 이렇게 원칙이었어요. 그 예외가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하고 법원의 뭐예요? 직권과, 그죠? 직권과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있죠? 이 명령에 의해서 이게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외가 뭐냐면, 자, 뭐가 주어졌다는 게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의무가. 그래서 변경 등기를 몇 개월 이내 하라고, 1개월 이내 하라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방금 여기 나오는 문제 나오죠? 60번에. 특별조치법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뭐라고? 이전 등기를 몇 시까지 하라고, 이거. 60일까지 하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는 뭐예요? 지금 당장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상인데, 그러니까 건물을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다 짓고, 이렇게 건물을 다 짓고 뭐예요? 언제든지, 자,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상인데, 왜? 건축물 대장이 있으니까. 근데, 보존 등기를 안 하고 뭐예요? 제 갑이라는 사람이 제3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과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계약 체결 날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뭐예요? 뭐 하라는 게 이거 보존 등기 해놓고는 이전 등기 하라는 게. 근데 건물을 짓다 말았으니까 보존 등기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보존 등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예요? 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보존 등기 할 수 있을 때부터 뭐예요? 때부터 60일 이내에 뭐예요? 뭐 하고 보존 등기 하고 이전 등기 하라. 그런 개념인데 일단 당연히 뭐 1번은 이제 증여니까 자, 증여. 만약에 뭐예요? 매매가 아니라 증여일 때는, 자,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고. 그죠? 근데 이제 거기, 자, 2번은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 뭐예요? 자,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 엑스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 건 아니죠. 효력을 잃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거기, 3번에 갑의 X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을에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할 수 있었으면 안 하죠? 그 계약 체결이죠? 체결이 그게 60일 그 기산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낼 때 60일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런 단어는 안 내고 조금 이제 응용을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기산이다 이렇게 체결일이 그때부터 60일이다 기산이다 이렇게 문제 낸 거예요. 자 4번도 뭐예요?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게 아니고 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처벌 조항이지 효력 발생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뭐예요? 5번이 그게 답인데 왜? 매매죠 매도. 매매죠. 매매는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에요.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계약을 정한 이행기가 이전 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이 아니라 언제부터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기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5번이 그게 답이다. 하여튼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했잖아요. 딱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일단 외워라. 증여는 뭐라고?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고, 자, 이 매매는 뭐라고?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60이다. 이제 그거가 가장 시험 문제 답으로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걸 좀 정리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가등기 얘기인데, 가등기 시험 문제 매년 거의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 안 나왔고, 올해는 꼭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는데, 문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전부라는 말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부. 가처분 이후에 단독으로 전부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때문에 틀렸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당연히 뭐예요? 본등기 할 때, 가등기한 본등기하면 순위번호 뭐예요? 자, 절대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순위번호만 소급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왜, 자, 답이냐면 무슨 단어가 들어왔어, 이거? 전부 말씀한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하고 가처분 등기 있죠? 절대 뭐예요? 이렇게 가등기가 돼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아저씨,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총호권의 무슨 등기, 가등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을의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얘를 대상으로 이제 뭐 했다는 얘기니까 여기 이제 2-1번에서 자, 이 가압류가 소유권에 대한 뭐 가처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은 3번으로 하지만 가등기의 가처분이니까 이것은 소송 중이니까 아무리 본등기해도 뭐 이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말소하는 게 아니라 말소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 혹시 뭐예요? 올해 운이 안 좋아서 이제 만약 시험에 떨어지신 분은 다음에 꼭 시험 볼 때 이렇게 뭐 전부 전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꼭 뭐예요? 그게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의심의 눈초리를 이루시면 안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물론 이제 거기 임차권이라든가 임차권에 대한 것은 용익물권이니까 용익물권과 용익권은 중복할 수 없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데 저당권은 중복이 가능하잖아요. 저당권은 1순위도 있고 2순위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등기 단독 말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62번 저당권 얘기인데 작년에도 뭐예요? 작년에도 자 용익물권 전세권하고 자 뭐하고 이거 저당권하고 이제 작년에 지역권이 문제 나왔죠. 작년에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당권이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시험 문제 우리가 자 이번에 뭐예요? 5개 쓸 때 공동담보목록 있죠? 자 매년 3년 전인가 4년 전에 법이 개정됐다 그랬죠? 이건 첨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거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등기관이 작성한다 계속 이제 반복하는데 자 일단 5개 이상일 때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올해는 그걸 이제 빼버리고 자 얍삭하게 뭐예요? 문제를 냈습니다. 등기관이 뭐 하는 거라고 작성하는 건데 이게 첨부한다 그래서 이게 2번이 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62번에 틀린 거랬는데 여기 대주권 등기된 거 있죠? 건물만의 저당권을 못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 대주권일 때 얘기입니다. 소유권이 대주권일 때 정확히 문제가 낸다면. 그래서 이제 이거 한간에는 이게 이시점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하신 분들 계신데 요거는 뭐예요? 만약 이거 정확히 아니니까 그죠? 근데 만약 문제가 가장 틀린 거 이렇게 문제가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혹시 자 이의신청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 소유권이 자 이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이 대주권이 항상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나오지 않다. 그런 말이 좀 있어요. 하여튼 정확한 답은 당연히 뭐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그 등기 그 공동담보목록은 절대 뭐예요? 신청하는 게 아니죠. 첨부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관이 뭐 하는 것이고 작성하는 것이지. 자 근데 63번 문제 중복등기죠? 자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던 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주 얍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25년 만에 한번 처음 나왔는데 절대 다 내년에 또 나오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25년 만에 한번 나왔는데 앞으로 25년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답으로 1번에 뭐예요? 지금 부동산 등기법 규칙에 나오는 것은 토지에 관한 사항이지 절대 뭐예요? 건물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보존 등기는 선등기가 유효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보존 등기가 아니라 자, 이 최종명의 나오죠? 최종명의. 이 최종명의 등기가 됩니다. 최종명의. 그 최종명의 등기가 된 것은 이제 어디에서 규칙에서 정해놨다 보시고 이것은 뭐예요? 설명해봤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시험 문제 자 25년 만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이제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다만 답으로 이렇게 이제 잘 나올 수 있는 게 1번처럼 이것은 뭐에 관한 사항이다? 법에 정해진 것은 토지에 관한 사항이고 건물은 뭐예요? 예규에 정해놨습니다. 예규에. 등기 예규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64번 문제 신탁 등기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했습니다. 신탁이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서, 자,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다면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신탁 등기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고, 항상 뭐라고 단독이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옳은 걸 쓰니까 뭐예요? 여기서 옳은 거면 단독이면 4번뿐이 없잖아요, 이거. 제 말을 믿고 그렇게 찍어야 됩니다. 1번처럼 뭐예요? 자, 공유가 아니라 뭐 합의, 틀린 거 얘기 나왔을 때 이것도, 자, 공유라고 써놓고 틀린 거 얘기 나옵니다. 왜? 합의인데, 합의인데.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2번하고 뭐예요? 2번하고 뭐는, 자, 2번하고 이제 순위번호 있죠? 2번하고 3번은 얘기입니다. 절대, 등기부상의 신탁 등기는 이런 식으로, 환매 등기는 뭐예요? 환매 등기는 1번, 신청서가 2장이고 별개로 하는 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그죠? 2번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요 아래 뭐예요? 요 아래 2의 1에서 뭐예요? 환매 무슨 등기? 환매 특약 등기를 이렇게 뭐예요? 특약 등기를 누가 앞으로? 원소유자 갑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기 등기를 서로 다릅니다. 서로 이게 따로따로 쓴다는 게 물론 동신청이니까 순위번호가 당연히 같아요. 다만 같은데 차이점은 따로따로 쓰는데 신탁 등기는 뭐예요?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번 이전 등기 있죠? 그다음에 자, 이 순위번호 2번에 같이 무슨 등기를 같이 해, 이거. 신탁 등기 같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환매 특약 등기는 2번하고 2-1번하고 뭐가 틀려, 이거. 하나는 주등기고 하나는 뭐라고? 부기등기. 일단 뭐예요? 순위번호가 이건 주등기고 뭐예요? 부기등기입니다. 근데,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에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두 개를 같이 하니까, 같이 하니까 뭐예요? 뭐가 다를 수가 없어요. 순위번호가 다를 수가 없어요.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다만 이제 뭐예요? 자, 동그라미 뭐예요? 몇 번에
동그라미 뭐예요? 2번에 대위 신청을 할 때는, 대인 신청하죠? 그때는 뭐예요?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가 있어요. 근데 그 예외는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항상 뭐가 같아야 된다? 순위 번호가 다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제 4번에 뭐예요? 4번에 자, 수탁자가 뭐라고? 단독으로. 이게 안 돼. 하여튼 무조건 신탁 등기하게 되면 기본 답이 단독입니다. 항상 단독이에요. 법이 작년에 공동에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법이 개정된 것은 시험 문제 뭐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언제고? 보통 한 3년 이내에 꼭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요번에 이제, 자,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니까, 올해 안 나오고 2년 만에 나온 거 보니까. 왜냐면 법이 작년에 개정됐는데 작년에 안 났으니까. 올해 나왔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그죠?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꼭 이제 시험 문제 또 계속 나오더라도 항상 답을 좀 유념해 주셔야 돼요. 항상 뭐예요? 단독이다라고. 보존 등기도 이 신탁 등기할 때도 신탁 등기 하는 것도 단독이고, 신탁 등기를 뭐예요?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물론 이제 뭐예요? 거기 5번은 뭐예요? 5번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겠죠? 그거 가능하겠죠, 그게. 자, 그건 이제 5번 같은 건 예규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자, 이거 어려운 거니까 답으로 잘 찾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험 문제는 좀, 자, 그렇게 국가 전략상 그렇게 공시법 중에 등기법을 쉽게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신 분은 전략이 필요해요. 아무리 1년 공부해서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과목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예요? 5, 6, 7 작전. 아니 뭐예요? 5.5 뭐예요? 7.5 작전.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공인중개사법을 75점 이상 맞아야. 왜? 그게 70개 나오니까. 거의 90점 나오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공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문제가 시험 문제 밖에서 나와서 강사들도 뭐예요? 학원의 강사들도 문제들 답을 못 내고 책 찾고 한참 헤맸는데 그게 1년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딱 그래서 적당히 딱 시험 문제 중요하게 나올 것만 딱 해서 한 50점 이상만 맞고 마찬가지예요, 이거. 공인중개사법, 자, 이 공시법 세법도 뭐예요? 점수 고득점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한 60점 딱 맞고, 5, 6, 7 딱 그런 식으로. 하여튼, 자, 그런 식으로 국가가 이제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하여튼 합격하신 분은 이제 축하드리고, 자, 혹시 이제 올해 운이 없으신 분한테 심심한 이제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자, 팔자라 생각하시고, 만약에 또 공부하실 때 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기출문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